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해달라는 박근혜 정부의 요청을 미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일본 방문 중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해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되고 가공되고 대선 과정에서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해달라는 박근혜 정부의 요청을 미국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미국 상원 제 인준 청문회의 답변서를 보낸 마틴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오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미국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느냐며 낙관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냉담한 반응을 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1조 원 상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8조 원대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문 중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 참의원 선거 일정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면담장에 도착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신뢰를 표시한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김 차관은 외교에서 절대 금기 사항인 내정 간섭적 발언을 한 셈입니다. 발언이 있었던 현장에는 한일 양국 기자 20여 명이 취재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 역사 왜곡, 영토 분쟁 등 일본 극우 노선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이 같은 우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김 차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가기록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과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태도를 감추려고 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가 나오고요. 또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발언들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국민들한테 공개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직면하려는 거는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추고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폐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에도 같은 내용의 한부가 더 있는데 국가기록원 것만 폐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에는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가 있는 걸 잊어먹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폐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에 BBK 서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고 민간 사찰 문건 자료도 다 파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최근에도 댓글 사건에서 검찰이 내놓으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부셔버렸다며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의심이 많이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폐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그런 기록물을 남긴다고 하면은 왜 국정원 것을 남겨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원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김만복 국정원장이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걸 국정원에 보낸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아유, 그렇게
그렇게 이명박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근무해가지고 실패한 거죠. 그 정도는 다 알죠. 그거 말이 되겠어요. 이건 좀 들으시면 많이 화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화내면 냈죠. 뭐 무능한 건 사실 아니에요. 4대강도 그렇고. 그거 잊어버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죠. 말씀이세요. 보내놓고 예. 잊어버려서 실수로 하나만 폐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한편 명지대 교수인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은 국민TV 라디오 정훈현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로 이지원 시스템을 가져간 것을 두고 마치 노 전 대통령이 봉화마을에서 국가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한 것인 양 오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봉화마을로 간 이지원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기록 유출 사건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지원 시스템의 데이터하고 대통령 기록관,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이지원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봉화마을에서 돌려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찾으려고 하는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이 청와대에서 이관된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봉화마을에서 돌려받았죠.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 그다음에 받았는데도 왜 없습니까? 이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의원님이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사안을 다루려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태와 관련해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되고 가공되고 대선 과정에서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을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찾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안에서 기록물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을 안도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며 그 이유와 의도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또 지난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됐던 참여정부 출신의 대통령 기록관장과 담당 과장을 2008년 7월부터 보직 정지, 해임시키고 MB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교체한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거듭 여권의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김경수 전 비서관의 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추천 임명된 인상경 대통령 기록관장을 대기 발령시킨 뒤에 끝내 직권 면직 처리했다. 그리고 함께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실에서 일했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인상경 관장과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인상경 관장의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전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열람권을 보장해야 되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지정 기록물 해제 작업을 위해서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리되어 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이 현재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노숙인 사채업자까지 동원된 전두환 비자금 꼭 밝혀내야 한다는 주제로 본방송 정운현 이사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그의 은닉재산 찾기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전 씨의 비자금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전 씨의 비자금을 수사했던 검찰에 따르면 전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대기업 등으로 받은 돈이 무려 9,50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774억여 원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썼다고 보고 43개 업체로부터 받은 2,295억 원만 뇌물로 기소한 바 있는데요. 대법원은 1997년 이 가운데 2,205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전 씨의 비자금은 천문학적 액수도 놀랍거니와 그 관리 수법도 혀를 내두를 만하다 하겠습니다. 전 씨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3억에서 5억 원씩 쪼개 수백 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은 뒤 평균 3개월마다 또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을 반복하며 돈 세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 씨가 비자금 관리를 위해 이용한 명의자 수만 수천 명이며 계좌도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결국 검찰도 이들 계좌를 다 추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 그 정도 선에서 수사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하다 보니 그들 중에는 사채업자는 물론 심지어 노숙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불법 대선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서울 명동의 한 사채업자 계좌에 65억여 원의 수표가 분산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검찰이 수표의 출처를 추적해 보았더니 노숙자 김철수 씨의 계좌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은 1995년 뇌물죄 수사 이후 10년 만에 전 씨 비자금에 꼬리를 잡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돈은 다시 사채업자들과 연결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 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장부와 전표들이 보존 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해버려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 씨의 은닉 재산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전 씨 자녀와 친인척들이 수백억 대 부자들이 된 배경을 추적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은 물론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두환 씨.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울 날이 올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번 주에는 오늘 저녁에 집중됩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시민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같은 시간 대구 동성로 CGV 한일극장 앞 청주 성안길 차 없는 거리에서도 지역별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지난 주말 2만여 명이 모여 화제를 모았던 촛불 집회의 향배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저녁 7시 부산 서명 주디스 태화 앞 대전역 등에서 촛불이 밝혀집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